어제는 미국장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미국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고요. 원자재 시장도 보면 최근 일주일 보면 유가가요. 43달러에서 밑으로 이게 41달러에 43달러까지 갔었죠. 밀린 뒤에 반등을 못 치고 있는 상태고요. 금값은 살짝 머리를 지금 들은 상태입니다. 내려왔다가 최근 지난주 후반부부터 머리를 잠깐 들기 시작했고, 이건 뭐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패턴이라 사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단기간에 그냥 변동성일 거라고 보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나스닥은 지금 추세적으로 정점을 치고 밑으로 내려왔고요. 하루 만에 그걸 반납했고, 뭐 S&P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데, 닥스 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를 보면 사실 미국 지수하고 흐름이 좀 다르죠. 거의 뭐 밑으로 붕괴됐다기보다는 옆으로 평행선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밑으로 최근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평행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중요한 건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다이버전스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움직이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전부 다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만 혼자 이렇게 출렁이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지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어제 동향을 보면 테슬라는 떨어진 정도가 과해서 그랬는지 한 번 튀고 두 번째도 튀었습니다. 어제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어제 다시 내려갔고요. 넷플릭스는 반등을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란 거거든요. 일단 추세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조정의 움직임보다 그 추가적인 조정의 강도가 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술적 분석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거든요. 네이버 쪽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RS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점 치는 게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꺾여 있고,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했지만 이동평균선 추세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잠잠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렴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세선을 보기 위해서 이 주봉을 보면 스타캐스틱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S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점을 땅땅 치고, 여기가 다 들리긴 했지만 이건 뭐 요번 주 상황이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고, MACD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다 지금 꺾이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조정, 장기간 밀고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준이 특별히 움직이질 않아요. 잘 보시면 이게 연준이 매수 금액이죠. 매수 금액이 일정 수준까지 탕 튀었다가 6월 5일까지 튀었다가 그 뒤로는 추세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연준이 계속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기존에 샀던 채권이 만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만기 부분만 지금 메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두 번 급등했던 매수세를 그냥 추세적으로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아예 그런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부양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고, 글로벌이 한 번도 확 휩쓸리지 않는 이상에는 경기 부양을 인위적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이 상해 지수가 얘를 뚫고 여기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아예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제로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 뭐 쪽집게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있겠지만 경기를 급격하게 부양할 수 있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은 중국 당국은 현재 취할 것 같이 안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제재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중국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국은 역대 주식시장이 상당히 황망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많았던 시장이에요. 잘 보시면 급등 폭락 들렸다가 전고점 못 가고 내려가죠. 여기서 급등 폭락 전고점 못 가고 다시 내려가죠. 잠깐 머리를 들긴 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얘가 여기 바닥까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찍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은 뭐 완전히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이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중국이 내수 하나만 가지고 계속 주시장을 떠받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88만 건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속도는 점점점 둔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일정 수준의 실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노동부 관련 정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이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실업수당에 대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총 규모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주에 속한 사람들, 뭐 연방에 속한 사람들, 뭐 이제 그 퇴역한 군인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UI 프로그램 실업보험 관련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총 인구가 이제 8월 22일 날 거의 2,900만, 거의 3,000만 가까이 되고 있어요. 증가했어요. 또 8월 15일보다 30만 명, 38만명이 넘게 늘었거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데, 요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 10일날 발표된 게 5일 통계 자료가 모인 거거든요. 그게 보시면 이제 이거 계절 조정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율이 없지만, 계절 조정을 안 하고 진짜 이제 청구된 숫자로 놓고 보면 2만 건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실업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숫자가 보시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거는 뭐 계절 조정 하던 그렇지 않던,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제대로 못 찾고 실업보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실업률 측정해 보면 9.2%, 8월 20일 날 9.1%였는데 8월 29일 날짜로는 9.2%로 증가 추세가 된 상태입니다. 8월 10일 날 떨어졌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추세적인 건지 아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락다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심화됐다가 약간 좋아지는 패턴을 거쳤었는데, 그 좋아진 게 추세적으로는 둔화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악화되는 부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8월 지표에, 여기 이제 8월자잖아요. 8월 지표에 그 정부 민간 고용이,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아니고 정부 고용 부분에 많은 30몇만 건인가요? 됐던 것들의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정부 고용이 민간 고용만큼 건실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고용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고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 소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죠. 미국 의회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미국 의회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지금 평행선으로 달려서 뭔가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좀 이게 확실히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 대선 전까지 이게 쉽사리 용인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의 주름살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P 글로벌 데이터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파산했고 어떤 산업의 업종들의 파산이 많은가를 좀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하이힐드가 발행되는 것들이 8월에 기록적인 부분을 했는데, 이게 8월 달이거든요. 이거 각 연도별 8월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계 기업들이 자금을 당기고 있다는 얘기고,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에 그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펀드 매니저나 이런 투자 매니저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안 들어가고 무엇인가 이익을 내려면 안전채권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뭐 10년 국채가 뭐 1%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이힐드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투자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이힐드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 언시큐어드가 이거 보증이 없는 거거든요. 보증 안 된 거거든요. 보증 안 된 부분 영역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색, 분홍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거 보증 안 된 부분의 영역이 전체 발행 영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누군가는 또 이게 유동화돼서 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투자자는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하이힐드 채권의 발행률이거든요.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수준의 고위험돼 있는 채권을 잡는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깨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보여드렸는데 이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윗 패턴으로. 제가 이 데이터도 봤었지만 이게 트리플 C 이하가 검은색이거든요.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WB 이하의 모든 투기등록소 채권을 믹싱해 놓은 건데 이게 추세가 이 올라가는 추세가 약간 미지네요. 지금 급격하게 주식시장 내려온 것만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채권 시장 자체는 아직도 위험자산 선호도에서 급격히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이번 주나 다음 주 계속 조정 국면이 세지면 얘가 이제 급등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하반기나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파산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계에 몰렸던 그런 제조업이라든가 혹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쪽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한 데다가 사실 투기등급성 채권을 연준이 매수한 건 예전에 한번 신문기사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원래 투자등급성 채권에서 투기등급성 WB로 내려온 일부 대기업만 조금 매수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를 떠받치는 영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매수했는데도 미국만큼의 영향을 못 준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속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연준이 투기등급성 채권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하반기에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얘가 최근에 액션을 취했던 그 정도만으로도 과연 이렇게 위험 채권들의 안정화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유럽 CDC 데이터인데, 유럽 CDC 데이터의 확진자 수는 이렇게 돌출된 요 부분만 봐서는 증가 추세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밑에 돌출 직전에 움직였던 액션을 보면 살짝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좀 누그러지는 패턴이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Calculated Risk Blog.com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확진율이 확 갑자기 튀었거든요. 61만 명 정도를 진단했는데, 여기 보시면 진단자 수가 2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3만 대로 다시 1만 명이나 퉁 튀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이 확진율이 높아진 건데, 이거는 추세적으로 내려온 게 멈추고 반등하는 건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소요자, 흑인 사망으로 인한 시위 사태도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패턴이었고, 거기다가 미국이 개학하면서 일정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상황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제 가을, 겨울 독감 유행 시즌이 오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락다운이 됐다가 그 다음에 풀리고 경제가 좋아졌는데, 좋아졌다는 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락다운에서 완전히 최하승으로 간 상태에서 그 월보다 좋아졌고, 그 다음 달은 또 그 전달보다 좋아졌고, 그렇게 전월비 좋아지는 패턴들을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9월, 10월 달에는 전월비 좋아지는 정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일정 수준 고용 수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정쟁이 붙었죠.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대규모로 한번 살포해서 일정 수준 경제가 돌아가는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 하에서 굳이 자기가 유동성을 추가로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라고 뭔가 액션을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슈는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중요한 이슈는 결과적으로 주식이 급락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식 방어를 위해서, 왜냐면 주식이 역시 주식 가격도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그런 부분 때문에 연준이 주식 하락을 방어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주식 조정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패턴이 과연 있겠느냐,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이미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9월,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이 과정 진행 중에서 그나마 이제 독감하고 이거하고 맞물려 유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덜 올라간다거나, 혹은 백신이 나왔는데 그게 정말 눈이 확 떠질 만큼 효과를 보인다거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주식이 조정 국면의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일정 수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 조정 국면의 추세는 유지하면서 내려갈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강도인지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빅스 지수 같은 걸 안 본 건 결과적으로 이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향후에 이제 상황이 이제 얘가 정말 많이 떨어졌나를 볼 때나 빅스 지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호재보다 악재를 조금 더 귀 담아 들어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보다 훨씬 현명하신 생각으로 예전에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주식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는 좀 위험 쪽에 포커스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